안녕하십니까. 엑스닷입니다. 지금부터 AI 시대,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중장기 전략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6년 2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과거 우리는 메모리 산업을 사이클 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한 사이클의 반등이 아닙니다. AI라는 거대한 수요처가 등장하면서 산업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현재의 D램 및 HBM 시장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2년간 우리 회사가 생존을 넘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전체 핵심 내용을 요약한 executive summary 장표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의 코어 메시지를 봐주십시오. 현재의 메모리 시장 반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AI 인프라 중심의 대전환이라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게임에 진입했습니다. 핵심은 HBM 생산 쏠림 현상으로 인해 범용 D램의 공급 절벽이 구조화되었으며 이는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단의 흐름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츄에이션입니다. DDR4와 DDR5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8기가비트 기준 1달러대였던 가격이 1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AI 서버 투자가 전체 매출의 25%를 상회할 정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HBM 생산은 동일 용량의 DDR5 대비 웨이퍼를 3배나 더 소모하는 웨이퍼 페널티를 동반합니다. 즉, 신규 팹 증설 없이는 물리적으로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하는 범용 D램의 믹스를 최적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HBM4 커스텀 칩과 차세대 HBMF 기술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시장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페이지의 그래프는 최근 D램 현물 가격 추이를 보여줍니다. 2026년 1월 현재 DDR4 8기가비트 현물 가격이 11.50달러를 기록하며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2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폭등세입니다. 우측 그래프의 스팟 프리미엄 갭에 주목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현물 가격과 계약 가격은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금은 현물 가격 프리미엄이 계약 가격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극심한 공급 부족 상태, 즉 셀러스 마켓임을 방증합니다. 하단의 키인사이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는 레거시 라인을 HBM용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감산 효과와 AI발 수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올해 1분기 서버용 D램 계약 가격은 최대 9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4페이지는 그것이 왜 어려운지 기술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HBM 웨이퍼 페널티 때문입니다. 중앙의 이미지를 보시면 일반 D램 웨이퍼 한 장이 HBM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소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비트 용량을 생산할 때 HBM은 범용 D램 대비 웨이퍼를 약 3배 더 잡아먹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이 사이즈 임팩트입니다. 최신 HBM32 칩은 DDR5 칩보다 크기가 1.7배 큽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칩의 개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둘째, 프로세스 컴플렉시티입니다.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과 적층 난이도로 인해 유효수율이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트렌드포스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 장비를 들여와도 실질적인 비트 공급 증가율은 20% 미만에 그칠 것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전례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줍니다. 그래프의 노란색 막대는 AI 서버 시장, 좌측의 보라색 막대는 스마트폰과 PC 등 레거시 BEC 시장입니다. AI 서버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은 buy at any price, 즉 가격을 불문하고 물량을 확보하려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I 성능의 핵심 병목이 GPU가 아닌 HBM 공급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KAIST 김정호 교수님의 말씀처럼 HBM 공급이 곧 AI 성능인 시대입니다. 반면 일반 소비자 시장인 스마트폰과 PC는 상황이 다릅니다. 원가 부담 가중으로 인해 회복세가 완만하며 가격 저항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업 전략은 이중적이어야 합니다. AI한 고부가 제품에서는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가격 주도권을 쥐고 레거시 시장에서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하는 정교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쟁사 동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의 치열한 각축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율 중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턴키 솔루션을 앞세워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고 마이크론 역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화면 하단의 Profitability Convergence, 수익성 수렴입니다. 2026년이 되면 HBM 3위와 일반 DDR5 간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범용 D램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영 전략상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무조건 HBM 점유율만 쫓을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범용 D램의 수익성을 함께 가져가는 스마트 믹스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체 이익 총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제 기술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HBM4 세대는 메모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변곡점입니다. 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가장 아래층인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에 파운드리 산나노 공정이 도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strategic shift, 즉 업의 본질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표준화된 메모리를 대량 생산해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고객이 원하는 IP를 로직 다이에 심어주는 커스텀 메모리 시장이 열립니다. 구글, 메타 같은 고객들은 자신들의 AI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맞춤형 메모리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 메모리 공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기술을 융합하여 고객과 함께 칩을 설계하는 통합 플랫폼 파트너로 진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더 먼 미래, 2027년 이후를 대비한 기술이 바로 8페이지의 HBM4입니다. 현재 AI 모델의 파라미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D램의 용량 증가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HBM4, 즉 고대역폭 HBM에 고용량 낸드 플래시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메모리 용량을 기존 대비 10배 이상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카이스트를 비롯한 학계와 샌디스크 등 경쟁사들이 치열하게 R&D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The AI 타워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구조는 미래 AI 컴퓨팅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향후 용량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R&D 투자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9페이지는 2026에서 2027년 시장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 A, 공급 부족 지속, 뉴 노멀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I 투자는 지속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신규 팹 가동은 지연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 부족은 2027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AI 거품 붕괴나 공급 과잉 시나리오 B는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HBM 생산 비용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의 강력한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즉, 메모리 가격은 과거의 저점으로 회귀하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뉴 노멀 시대가 정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제하에 경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 전망 하에 우리의 투자 원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10페이지의 핵심 단어는 규율입니다. 과거처럼 점유율 경쟁을 위해 무분별하게 공장을 짓는 공격적 증설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LTA, 장기 공급 계약과 선수금을 기반으로 확실한 수요가 담보된 경우에만 투자를 집행하는 디리스킹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생산 전략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신규 팹 건설, 그린필드보다는 기존 레거시 라인을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효율적 방식을 우선해야 합니다. 현재 2025년과 2026년의 주요 HBM 물량은 이미 솔드아웃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계약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집중하면서 불확실한 미래 수요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재무 건전성을 지켜야 합니다. 성공적인 전략 실행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보시는 발열, 타멀, 제어 문제입니다. HBM 적층수가 12단에서 16단으로 높아지면서 칩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고 열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GPU 성능 저하의 주범이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잘 쌓는 경쟁이 아니라 잘 식히는 경쟁입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칩 사이에 범프라는 돌기 없이 구리를 직접 붙여 열 전도를 높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입니다. 둘째, 칩을 액체에 담그거나 칩 내부에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직접 순행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 확보 여부가 향후 HBM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여러분께 드리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시기별로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먼저 단기 2025에서 26년은 수확의 시기입니다.
범용 D램 가격 상승기이므로 HBM 생산 능력 할당을 재점검하여 수익성이 높은 일반 제품의 판매 비중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또한 레거시 재고를 자산화하여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기 2026에서 27년은 선점의 시기입니다.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과 전담 TF를 구성하여 커스텀 HBM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로직다의 설계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마지막 장기 2028년 이후는 개척의 단계입니다. HBMF와 같은 차세대 이중 집적 기술을 상용하여 메모리 용량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시장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보고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의 과거 프로세서 중심 시대에는 CPU가 주인공이고 메모리는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미래의 메모리 중심 시대는 다릅니다. 이제 AI 성능은 프로세서가 아닌 메모리의 대역폭과 용량이 결정합니다. 이른바 메모리 월을 넘어서는 자가 AI 시대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야 합니다. AI 컴퓨팅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설계하는 플랫폼 파트너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이 그 변화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주요 데이터와 참고 문헌입니다. 트렌드포스와 골드만삭스의 시장 전망 보고서, 그리고 카이스트 김정우 교수님의 HBMF 이론 등을 기반으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상세한 수치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I 시대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중장기 전략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